목돈연구소의 2023년 신규 사업부죠. 모든 탈 것에 대한 뉴스 목돈 모빌리티 사업부 모터그래프 권지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권 드래곤 기자. 네, 설날에는 뭐 했습니까? 저는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드라이브나 이런 거를 또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설날에 나홀로. 드라이브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게 시승하다 보면은 네. 그 의도치 않은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 시간이 있을 때는 좀 요즘은 좀 안 가는 안 것 한다. 같아요. 네. 혹시 추천하고 싶은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면은 주로 좀 애용하는. 저는 삽교라고 충남 당진에 있는 거. 당진 삽교. 네, 거기가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네. 내려가는 길도 잘 뚫려 있어가지고 네. 그 호수다 보니까 이제 볼거리도 좀 있고 와. 하니까 네, 삽교. 삽교. 추천드립니다. 삽교. 네, 네. 자, 지난주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제 그때가 또 우리 설 연휴 막 그랬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은주님, 하이브리드 너무나 구매하고 싶었는데 결국 너무 긴 대기로 가솔린 차량을 구매했어요. 자, 오늘 하이브리드 구매한다. 얼마 기다려야 됩니까? 오래 걸리는 차는 한 10개월 이상, 10에서 1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은주님이다. 사연이 있었네요. 그렇죠. 어떻게 1년을 기다립니까? 차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중성님, 작년에 하이브리드 샀는데 연비가 좋아서 유지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수리비는 어때요? 그때 우리 안 했었나? 수리비 왠지 그 배터리가 들어있어가지고 비쌀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에다가 부품이 더해진 형태라서 네. 조금 그 부분이 고장 나면은 뭐 추가 요금이 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일단 제 경험으로는 네. 4년 동안에 잔고장 한 번 없이 달려줬고, 그리고 혼자 고장 난다거나 하면 이제 보증으로 다 네. 해결이 되니까. 네. 하고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지금 나오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배터리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10년 보증, 10년 보증, 뭐 많은 데는 뭐 무제한 킬로미터도 보장해 주니까 배터리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수리비는 네, 수리비는. 또 그렇게 된다. 네. 정영애님, 1, 2년 뒤에 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코너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열심히 드릴게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목돈 모빌리티 사업부에서 정말 모빌리티다운 주제를 뽑았습니다. 자율주행. 요즘 신차들에는 자율주행이 다 있나? 여기서부터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신을 보면 미국에서는 뭐 자율주행하다가 부닥쳤네, 그것 때문에 소송 거네, 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뭐가 부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자율주행 수준, 뭐 신차들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일단 최근에 출시된 거의 모든 차량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율주행, 차가 혼자서 달리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레벨이라는 게 좀 나눠지는데 네. 아직까지는 차가 혼자서 가야 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거든요. 레벨 한번 정리하고 가죠. 레벨. 그러니까 레벨을 나눠보자면은 이제 미국 자동차 공학회라는 곳에서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레벨 0은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아예 없는 차들이고, 레벨 1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앞차랑 간격 조절하면서 혼자 달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랑 또 차가 이제 혼자 달리다가 핸들을 혼자 돌리면서 차 밖으로 안 나가게, 차선 밖으로 안 나가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그게 레벨 1. 레벨 1이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용하면서 차선도 잡아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레벨 2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들은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레벨 2 수준을 맞추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네, 레벨 2네요. 그러니까 현재, 왜냐하면 그 차선 이탈할 때 핸들 다시 딱 그 묶이는 묶여주고 아예 묶여는 핸들 거. 안 잡아도 그냥 차선 중앙 유지하면서 달리는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이 이제 레벨 2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차선을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은 묶이기도 하고 앞간격도 하게 되면은 나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최근 들어서 또 추가된 기능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차가 스스로 차선도 바꾸는 기능이 풀어주는구나. 이 깜빡이를 켜면 그 순간 동안 풀어주고 다시 차선 변경이 완료되면은 다시 자기 그 차선에서 달리는데, 다만 이제 좀 제한적인 게 좀 전용 차선이나 아니면 뭐 고속도로에서만 아직까지는 시내에서는 조금
일단 국산차 네. 현대기아차 기준으로는 지원되지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되는 차량도 있고,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네. 차선 이동까지 되는 여기 수준까지도 레벨 2. 그래도 레벨 2. 네. 그럼 레벨 3는 뭐예요? 레벨 3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특정한 조건에서 운전자가 이제 자동차에게 제어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이제 제일 만만하니까 고속도로에서 모든 조건이 만족됐다. 뭐 앞차도 뭐 차량 간격이나 뭐 차선도 완벽하다 이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레벨 2의 기능이 모두 작동하면서 네. 동시에 운전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손을 놔도 합법적으로 손을 놔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레벨 3부터는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벨 2까지는 뭐 작동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사고가 나면은 결국에는 운전자 책임이었는데 레벨 3부터는 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 사고가 나면은 제조사의 책임을 물 수 있는 예.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럼 레벨 3가 미국은 돼 있나요? 왜냐하면 미국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핸들을 놨다. 그게 조금 좀 약간 혼동될 수 있는 게 예. 그 사고의 대부분의 범인이라고 하네. 범인이 예. 테슬라 차량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테슬라도 어쨌거나 레벨 2예요. 아직까지는 음. 우리가 흔히 정해놓은 규칙에 의하면 네네. 레벨 2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차량이 움직이다가 사고 났을 때 보통 나오는 뉴스들이 그렇고 레벨 3부터는 사고 나면 이제 제조사랑 운전자 간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고 예. 대신에 우리나라도 아직 2020년부터 이 법이 개정되면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지금 레벨 3로 그렇게 핸들을 놓은 게 아니에요? 레벨 2 제가 알기로는 2에서 놓은 테슬라 거예요? 차량들은 다 레벨 2 뭐 많게 보면 2.5 단계라고 보는데 레벨 2 수준에서 사고가 난 거라서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용어에 네. 혼동이 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자기 자율주행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거든요. FSD. FSD. 그걸 이제 해석하면은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하다가 사고 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그건 아니고 이 레벨 2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자율주행이라고 하죠. 네. 어디까지나 운전은 운전자가 하고 도와주는 형국 시스템은 도와주기만 하기 때문에 그럼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브 FSD도 엄밀히 말하면 3는 아니네요. 레벨 3는 한 아직까지는 2.5 2.5 단계 정도가 되고 네. 레벨 3는 출시가 됩니까? 일단 원래 작년 말에 제네시스에서 G90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잖아요. 그 차 이제 최초로 레벨 3 탑재해가지고 출시한다 했었는데 네. 조금 지금 지연돼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1분기 안에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차가 이제 출시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합법적으로 레벨 3 자동차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는요? 세계적으로는 뭐 혼다의 레전드라는 차량도 있었고, 예, 레전드. 네, 그리고 벤츠의 S클래스도 이미 기술을 탑재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법규가 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레벨 2 수준으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이제 속속 신차 중에서도 레벨 3들이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네. 그때부터는 법규도 이제 다르게 적용된다. 네. 회사 그러니까 뭐 제조사가 네. 일부 책임을 지게 되는 이제 그런 구간. 막 그 누구야 가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레벨 4, 레벨 5, 레벨 6 아까 5까지 레벨 5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전격 완전 대체자 자율주행. 완전 네. 자율주행 주행이고요. 예. 레벨 4는 이제 레벨 3에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운전을 주로 시스템이 하다가 필요할 때 운전자한테 요청을 하면은 네. 그때 이제 제어권을 받는 거게 되는 거고 예. 레벨 5는 이제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 음. 탄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이제 개념이 사람의 개입이 명확했고요. 없는. 예. 지금 레벨 2를 넘어서 레벨 3의 단계다. 여기까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권지용 기자, 권드래곤 기자, 자동차 전문 기자,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자율주행을 얼마나 이용하세요? 이 레벨 2겠지만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은 저는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이 컴퓨터한테 맡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일단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차들의 그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써보기는 하는데 네. 제일 편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막히는 도로. 이제 오히려 고속도로보다. 네, 막히는 도로에서 이제 그 가속 페달 밟았다 뗐다 뭐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귀찮으니까 이제 맡겨놓고 예. 가만히 이제 핸들만 잡고 있으면은 편하게 가고. 핸들은 잡아야 돼요? 레벨 2까지는 무조건 잡는 게 원칙이라서 네. 아. 놓는 순간
잘못 네. 책임 때문에 책임도 있고 어쨌거나 보조잖아요. 보조. 예.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형국이라서 네. 그리고 잡으라고 계속 경고가 뜹니다. 놓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핸들에 손을 올려놓되 발이나 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네, 놀아도 되죠. 근데 제 차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쓰거든요. 저는 심지어 우리 레벨 0이 완전 원초적인 그 기능 있잖아요. 뭐지? 크루즈 컨트롤. 그냥 100개 걸어놓으면 100으로만 달리는. 100으로만 달리는 그것도 안 써요. 저는. 예. 왜죠? 저도 약간 불신이 있나? 불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취향은 어떤가요? 우리 권드래곤 기자가 좀 보기에는. 일단 그 소장님처럼 네. 이거 왜 쓰냐라는 분들도 많고 네. 반면에 네. 진짜 이거 없으면은 나 차 안 산다 이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요? 나는 진짜 이게 난 내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핵심 요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켜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저도 그럴 땐 편하거든요. 그 고속도로 구간 단속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구간 단속 어쨌든 정해진 속도로만 달려야 되니까 그때 일단 켜고 시작한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차 같은 경우에 뭐 현대 기아차는 고속도로의 그 가속 카메라에서 속도를 맞춰서 줄여주기도 하는. 줄여준다. 그러면은 외제차는요? 수입차는 이제 국내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좀 느리고. 네. 그거까지는 그거 근데 탑재하면 되겠네. 탑재하면은 되는데 네. 투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자율주행이 지금 레벨 2까지는 와 있는데 2를 몰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시나요? 주차 기능이 있잖아요. 주차도 저는 심지어 주차도 그냥 안 하거든요. 그거. 예. 보지도 않습니다. 뭐 네. 뜨잖아요. 뭐 하시겠습니까? 뜨죠. 뭐 뜨고 막 뷰파인더 막 뜨고 그냥 저는 뒤보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주차는 어때요? 손 놓고 이렇게 쭉 있으면 왔다 갔다 그것도 많이 이용하시나요? 주차는 제가 한 5년 전, 7년 전쯤에 처음으로 경험해봤을 때는 정말 못 믿을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차가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고 제 옆차 닿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네. 불안하잖아요. 네. 저는 운전자가 일단 불안을 느끼면 그거는 안 쓰게 되는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 나온 차 보니까 제가 최근에 BMW E 시리즈였나? 네. 이제 좀 급이 높은 차급은 아니거든요. 네. 그 차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진짜 그냥 사람이 운전하듯이 핸들도 자유롭게 돌리고 네. 차선도 딱 가운데 맞춰서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거 움직이는 동안에는 브레이크나 이런 거 아예 안 밟아도 되거든요.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주차를 해주니까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준도 올라왔다. 예, 근데 저는 안 쓴다. 예. 저는 아직까지 못 믿겠다. 네. 자, 이미 기술은 가 있으나 뭐 때문인지 우리 인간이 이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방금 권드래곤 기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의 매니아도 지금 굉장히 많다. 뭐 오해와 진실, 외제차, 국산차, 자율주행 기능 차이 있다 없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누가 높아요? 아까도 나왔던 테슬라가 아무래도 네. 일단 국산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앞서서 네. 국산이건 수입이건 일단 지금 현재 출시된 차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운전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차 간격 조절한다거나 네. 아니면 차선을 나가게 하지 못한다거나 딱 요 정도 수준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수준이. 네네. 국산차나 뭐 수입차나. 주차시킨다든가. 네.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훨씬 넓고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코너가 급하다 하면은 네. 그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을 놔버리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거 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 놓을지 몰라 얘가. 예. 그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놔버려요 이거를. 예. 네. 그게 그래서 항상 주시하고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테슬라는 그 잡고 있는 범위가 훨씬 높다. 그 한계점이 훨씬 높아서 네. 이 램프 구간 지날 때도 끝까지 잡고 급회전해서. 있고, 예. 그런 데서 만족도가 좀 높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차선 변경도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제 기준은 조금 답답했거든요. 네. 이게 깜빡이 켜고 한 5번 6번 움직일 때 동안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인데 네. 테슬라는 진짜 사람이 운전하듯이 빈 공간 보이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 차가. 사람보다 운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류의 장점 그런 류의 장단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국내 지도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네. 그 과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 있으면은 자기가 줄여버리고 속도를 네. 네. 또 뭐 그런 좀 짜잘한 단점이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 $15,000.
네, 거의 한 2천만 2천만 원을 하는 건데 이건 뭐 개인차지만은 어떤 분이 막 살려고 해요. 뭐 후배다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저는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 얘네는 어쨌든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예. 하드웨어가 아니라 예. 그래서 가격이 쌀 때 미리 사면은 나중에 비싸져도 그 기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FSD를 구매하신 오호. 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른 지금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예. 2019년에 한 60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천만 원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직 9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기능이 좀 제한적이에요. 미국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인데 그게 빠지고. 근데 또 얘네가 또 장사를 잘하는지 이 FSD랑 오토파일럿 기본적인 네. 자율주행의 사이에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라는 옵션을 또 내놨거든요. 예. 이게 그거의 한 반값이는 450만 원 정도 하는데 요거만 선택해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누릴 업데이트 수 있는 수혜를 받아요. 네, 또. 업데이트 수혜를 받고 아직 못 쓰는 기능은 빼고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서. 그러니까 테슬라를 구입한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이 있겠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FSD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먼 미래를 보면 먼 미래를 먼 미래도 아니더라도. 예. 예.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FSD가 기술을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네. 완전체가 되면은 이게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할 거다. 네. 1억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거다. 근데 지금은 1천만 원에 살 수 있지 않냐. 약간 그쵸. 이런 식으로 네. 주장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좀 멀리 보면은 국내 신차도 이게 옵션인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비싼 차들 예를 들어서 그랜저라던가 네. 이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쵸? 추세고요. 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나온 그 현대차의 코나가 있거든요. 소형 네. SUV고 엔트리급인데 네네. 그거는 이제 옵션으로 1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얘네가 또 장사를 잘하는 게 100만 원에다가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뿐만 아니라 네. 안전 옵션도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또 딴짓을 한다거나 했을 때 네. 이 뭐 비상 정지 기능이 네. 작동을 해서 사고를 한 번이라도 막아줬어. 네.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의 값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좋을 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100만 원 정도는 차 뭐 5년 10년 탈 때는 그렇게 큰 돈 아니니까 네. 그거는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능만 남아 있다고 보면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한 몇 년 전에 자율주행 막 이런 거 막 배우고 그런 심포지엄 갈 때 도로도 바뀌어야 된다. 도로도 스마트하게 바꿔야 된다. 막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도로는 그대로인데도 잘만 다니네요. 그거는 무슨 얘기였던 거예요? 레벨 4 이런 때인가? 네, 그 말씀하신 거는 레벨 4나 완전 자율주행 레벨 5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달리는 도로를 완전 주행차가 다니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 맞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변수가 너무 많고 예. 그리고 데이터가 아무리 쌓여 있다고 해도 출근길에 멀쩡했던 도로가 퇴근길에 공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위는 예. 이거를 완전히 자율로 다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율주행 차들만을 위한 도로가 있다면은 거기도 센서 같은 거 심을 수가 네, 있겠죠. 그러면은 신호 바뀌기 미리 그 신호랑 자동차랑 신호를 해가지고 예. 신호를 주고받아가지고 미리 뭐 가속을 해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미리 정지해가지고 교통을 훨씬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오늘의 주제는 자율주행이었었고요. 현재 이미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권지용 기자 보기에는 대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 맨이기 때문에 안 이용하고는 있지만 속속 이제 뭐 새로운 뉴 드라이버들이 오잖아요. 추세는 가겠죠. 계속 이게 있는데 안 이용할 수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뭐 특히 젊으신 분들은 네, 새로운 서로 기술에 처음, 대해 네. 그게 많으니까 좀 많이 새롭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많고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조작하는 거에 대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쨌건 이 운전자 보조 기능도 키고 끄고 해야 되고 맞아요. 또 뭐 브레이크 밟으면 꺼졌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복잡하지 않냐 네.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젊은 친구들 뭐 저를 포함해서 젊은 분들은 이런 신기능들 신기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네. 이런 거에 친해지면은 훨씬 더 빨리 보급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자율주행 레벨 5인데 레벨 4까지 갈 때 시간 한 얼마 될까요? 지금 뭐 레벨 3가 왔다고 치고 레벨 3가 왔다고 치어도 레벨 레벨 4는 4는
레벨 4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레벨 5가 좀 어렵고, 많이 어려울 네. 것 같고 레벨 4는 이제 완전히 손 떼고 네. 그렇죠. 제가 네. 제일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벤츠랑 보쉬가 개발한 시스템이 있는데 예. 주차장에서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운전자가 와가지고 주차장 입구에 내려서 예. 사람은 들어가고 차만 보내는 거죠. 어. 그러면은 차는 이제 알아서 빈자리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스마트폰 앱으로 나올 거니까 미리 와 있어라 해서 차를 꺼내는 예. 이런 식의 자율주행은 어쨌든 레벨 4죠. 주차장이라는 예. 통제된 구간에서 레벨 4 수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뭐 자동 발렛 같은 느낌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굳이 주차장을 그 소위 말하는 디지털로 바꾸지 않아도 현 주차장에서도 되나요? 네, 현 시스템을 그러니까 현 주차장에서 그 시스템을 설치하면은 그리고 그 기능을 차량이 지원하면은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레벨 4도 코앞이네. 레벨 4도 네. 그렇게 제한적인 구간에서는 구간에서는, 저는 항상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단계 레벨 5는 세상을 다 바꿔야 세상을 되니까. 바꿔야 될 것 같다. 예. 신호등도 바꿔야 되죠. 네. 그렇죠. 거기에다 반도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야 네. 되죠. 센싱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면서 지금 레벨 2를 이용하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네. 자, 이제 곧 레벨 3까지 오게 되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목돈 모빌리티 사업부 모토그래프 권지용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